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민군 24시 이 시간 진행을 맡은 강력입니다. 오늘도 전 북한군 501 건설여단에서 생활을 하다가 2010년도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김철 씨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하철이 주말이라서 자주 안 다녀서 조금 늦었어요. 그래요? 네. 이 빡빡한 스케줄 속에서도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히려. 전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신병 생활을 끝마치고 본부대로 이제 도착을 한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본부대에 가서 생활이 어떤지 좀 이야기해 주시나요? 네, 그렇죠.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다 얘기해 드릴 수는 없고 일단은 저번 시간에 제 본부대 배치 받았을 때 제 어떤 느낌이라 할까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네. 많이 좀 쇼킹했죠. 그러니까 많이 충격을 받았었고 그런 이후에 제가 본부대 배치 이후에 그 신병 교육을 끝나고 이렇게 많이 몸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신병 교육을 아무래도 힘들게 하다 보니까 그렇죠. 살도 좀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몸이 약하다 보니까 부업중대로 나갔었어요. 부업중대는 지방에 있었는데 평북도 쪽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군복무를 한 3년 정도 했었는데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저희들이 주 업무는 경비중대였어요. 거기 우리 여단 부업지가 있었는데 그게 염소도 몇백 마리 있고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또 토끼도 있고 엄청 많았었어요. 근데 저희 한 개 중대가 그게 나가가지고 야간에는 나가서 보초를 서고 주간에는 농사를 짓고 거기에 사람들 부업중대로 약간 그러니까 좀 살이 찌라고 나갔는데 사실 제 군복무 기간에 그 부업중대로 나가 있는 기간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부업조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일반 훈련하는 군인들보다 쉽고 좀 편안하고 먹는 것도 좀 괜찮고 그리고 또 뭐랄까 부업조 또 밤이면 도둑질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도둑놈들만 양성이 되버리는데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맞습니다. 저희 부대도 특별히 다른 바가 없는데 문제는 저희 부대가 평양시 주둔 구분대이다 보니까 평양에서 약간 지방으로 떨어지면 쉽게 말해서 본부대하고 거리가 멀어지고 조금 본부대의 터치가 좀 멀어지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재미나는 데에서 범이 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본부대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 중대장, 우리가 독립중대로 나가 있었으니까 중대장은 다른 말로 대통령이죠. 그렇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중대장이 똑똑하면 부대 군인들을 엄청 살찌워가지고 정말 전투력이 그쪽식으로 말하면 전투력이 좋은 그런 군인으로 만들 수 있지만 반대로 중대장이 정말 나쁜 놈이면 걔네들을 한 방에 다 허약자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운이 안 좋게 저는 두 번째 케이스였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중대장이 그러니까 꼭 중대장이라기보다는 중대장 이하, 중대장이 가장 나쁜 놈이긴 했지만 중대장 이하 아무튼 정치던 서대장 또 장교 그다음에 싸간장까지 다 해가지고 얘네들이 쌀은 많이 나오는데 저희는 심지어 쌀을 더 많이 받았었어요. 지금 부업중대로 따로 나가 있다고 1인당 750g씩 받았어요. 농사 짓느라고 수고한다고. 네, 그러니까 흰 쌀만 750g 정도 계산을 받았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받은 거죠. 원래 임용대 800g인데 50g만 떼고 그냥 750이니까 굉장히 그것만 해도 많이 엄청 진짜 좋은 거죠. 그건 먹어도 그런데 실제 저희가 밥 먹을 때 보면 저희도 식당보다 나가다 보면 1인당 130g 안 나와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한 끼에 130g. 130g이면 하루에 500g도 채 안 되죠. 450g도 안 되는 거죠. 그냥 400g 정도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 절반을 다 띄워 먹은 거죠. 근데 그런데다가 봄철에는 농사를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단 말이에요. 힘든데 그 밥을 먹고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흰쌀이 중요치 않아요. 흰쌀은 계속 먹었어요. 근데 흰쌀이다 보니까 시장에 나가면 잘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뜯어 먹죠. 맞다. 그래서 우리 중대장이 그때 제가 군복무 갔을 때 이렇게 딱 바로 배치됐을 때 2, 3개월인가 있다가 새 중대장이 왔는데 그 중대장이 오자마자 6개월 이후에 오토바이를 샀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어?
네, 오토바이 사오고 그리고 목장 경비 중대다 보니까 매 명절마다 북한에 소고기 먹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고기 올라오지, 돼지고기 올라오지, 염소고기 올라오지. 그냥 그 북한에는 냉장 생활비가 없으니까 그 목장에서 소나 돼지가 죽으면 무조건 우리 중대 올라와요. 근데 이민군대 소자부나 지자부나 똑같다 그러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그 소가 죽어도 돼지가 죽어도 염소가 죽어도 주는 건 똑같아요. 그 나머지 고기 다 어디 가요? 100kg짜리 잡던 뭐 네. 1000kg짜리 그렇죠, 잡던 똑같다. 그렇죠. 주는 그러니까 양은. 어떤 때는 돼지가 우리 중대 다 해봐야 그래봐야 한 7, 80명 평시 주둔회에 있는 인원이 7, 80명밖에 안 되는데 돼지가 2마리 올라와요. 그러면 엄청난 뭐 그렇죠. 100kg짜리가 2마리면 얼마나 많아요? 200kg잖아요. 네. 그러면 근데 똑같아요. 똑같고 한 끼 먹으면 없어요. 어디가 그게. 한 끼 먹어도 배불리 먹나요, 그래도? 배불리 먹으면 또 말을 안 하죠. 그냥 뭐 한 대여섯 점 많이 먹으면 10점? 그래도 많이 먹은 거네요. 네, 그래도 많이 먹은 거죠. 그쵸. 근데 상대적으로 적게 먹은 거죠. 왜냐하면 그런 거 많이 먹었다는 기준은 다른 전투구 분대다 훈련구 분대에서는 고기를 어디에서 뭐 다리 하나씩 받아서 해 먹는 데니까 당연히 그죠. 그 정도라도 많이 먹지만 우리는 돼지가 막 100kg짜리가 2마리가 올라오는데 거기에서 막 10점 이거는 절반도 아니고 5분의 1도 안 되는 양인 거예요. 중대장이 뭐 오토바이까지 샀으니 뭐. 그러니까 그 고기가 다 다시 장마당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고기 팔아먹지, 기름 팔아먹지, 뭐 그 쌀 팔아먹지. 그러니까 뭐 걔가 엄청나게 걔는 분류됐지만 우리 중대가 엄청나게 허약이 걸려가지고 부업 중대가 생긴 이래 우리 여단 쪽으로도 부업 중대가 생긴 이래 우리 중대 같이 그런 큰 사태가 일어난 적이 처음이었어요. 70여 명 중에서 뭐 거의 한 40% 가까이 한 30명 정도가 허약을 걸려가지고 연대 군의소에 저도 그때 뭐 영양질조가 걸렸었는데 군의소에 실려갈 정도는 아니었었어요. 다행히. 연대 군의소에 평양에 연대 군의소가 있는데 평양으로 실어 날라야 되는데 그 북한의 갱생 승용차 알죠? 네네네. 네, 갱생 승용차가 많이 타봐야 뭐 그냥 6명 타는데 그렇죠. 맞아요. 거기에서 운전수 내놓고 10명이 탔었어요. 그러니까 11명이 탄 거죠. 그 11명이 탄다라는 것도 대단한 대단하다, 일이고 진짜. 11명이 타면 벌써 이게 뒤에 이게 스프링이 내려 앉아야 되거든요. 쇼크가 안 내려가 있어요. 애들이 너무 약해가지고 와. 그래서 막 40km 막 30km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군의소에 왔을 때 저희 중대 애들이 이렇게 서약자로 올라오니까 은어로 오리가 왔다고. 그러니까 모기 오리 모기 이렇게. 네, 이건 그래서, 웃어야 되나요? 슬퍼야 되나요? 이거는 진짜. 너무 슬픈 얘기죠.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힘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한 가지 에피소드 얘기를 좀 해드리면 흰쌀을 먹다 보니까 그러니까 밥이 흰쌀에 찰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흰쌀 그것도 저희는 이렇게 묵은 쌀이 아니라 햇쌀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찰기가 있으니까 밥을 하게 되면 밥량이 안 나와요. 맞죠. 네, 네.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주저앉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나갈게요. 혹시 그 군대 때 식당 근무 이런 거 해보셨어요? 네, 많이 했었죠. 당연히 해봤죠. 그 안 해보면 간첩이니까. 아니 사회자가 바뀐 느낌인데요. 네. 그 해봤을 때 밥을 어떻게 펐어요? 저희요? 뭐로 펐어요? 저희는 젓가락으로 폈어요. 젓가락으로. 그래 저희도 젓가락으로 폈어요. 네, 젓가락으로. 군대 나갔던 사람들 검통이죠, 이거 때가. 그러니까 흰쌀은 특히나 젓가락으로 펴야 펴야 돼요. 되거든요. 네, 맞아요. 이렇게 네. 다 까가지고 네, 네, 너무 네. 까면 또 네. 이게 전분 차례 찰기가 있어가지고 네. 불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네. 적당히 다 까면서 싹 이렇게 걸려놓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밥을 할 때 몇 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밥을 뭐 이렇게 뭐 한 벌빨 두 벌빨 이러잖아요. 네. 근데 저희들은 쌀밥 같은 경우에는 네. 너무 질게 하게 되면 이제 안 돼요. 그러니까 네. 2번 정도 물을 싹 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싹 잡고 네, 어느 정도 다 잡은 다음에 뜬 뒤를 다시 한번 보여. 그래가지고 싹 다시 한번 띄우는데 네. 옥수수 같은 경우는 3번을 보여요. 그러지 않으면 구전날에 옥수수를 불고 나요. 겨울철에 밥 더 잘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겨울철에 딱 옥수수 불고 난 걸 바깥에 내놓잖아요. 다 얼잖아요. 올잖아요. 그걸 아침에 밥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글부글한 데다가 엄청 불거든요. 그걸 이제 젓가락 딱 부어가지고 젓가락이 잘 얹히지도 않아요. 그거는 젓가락 딱 부어가지고 그다음에 살살 올리는 거죠. 네. 저희는 흰쌀밥인데 세벌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물을 붓겠어요.
그러니까 뭐 밥을 처음에 딱 뭐 식당보다 나가 보면 이게 잘못하면 식당보다 굶거든요. 네. 밥을 잘못 푸면 그러다 보니까 흰쌀 그러니까 저희는 100% 흰쌀이니까 이게 옥수수 밥이면 이렇게 조금 좀 딱 서는데 흰쌀 풀기가 있으니까 그 밥을 첫 밥을 딱 할 때는 저희는 이렇게 설압밥이 아니라 이렇게 가마에다 했었어요. 가마에다 했는데 그냥 쌀에다가 물을 정말 자박자박하게 해가지고 첫 밥을 딱 하게 되면 밥을 했는지 밥을 닦았는지 모를 정도로 근데 깡짜로 익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다가 이 쌀한박 있잖아요. 쌀한박으로 5개를 부어요. 5개를 물을 붓거든요. 그렇게 하고 불을 살짝 떼면 물이 싹 그러니까 물이 뭐 가마 소리 들으면 부글부글 뭐 죽 끓이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물에 3번을 밥을 하고 그렇게 해서 물이 다 잦아들면 그걸 또 서랍에다 다 퍼서 또 식혀야죠. 다 식혀가지고 그걸 까가지고 그다음 젓가락을 푸다 보니까 밥을 보통 하는 게 2시간 넘게 걸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밥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밥이 이렇게 뭐 그냥 수평에서 약간 고를 정도로 그러니까 애들이 뭐 저도 포함해서 당연히 허약 걸릴 수밖에 없죠. 아, 네. 보니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언 중대가 먹는 밥이니까 그렇게 네. 이제 물을 많이 붓네요. 네, 저희는 전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저는 서대장하고 부서장밖에 입설을 못 먹었어요. 아. 왜냐면 나머지 병사들은 이제 쌀 뭐 7대 3으로 이렇게 준다 하게 되면 옥수수가 7이고 쌀이 3이에요. 그러면 3은 100%그 사람 부서장하고 서대장 이 사람이 먹고 중대장이나 그리고 나머지 병사들은 다 옥수수밥을 먹어요. 옥수수밥 네, 먹다 보니까 따로따로 할 수가 없잖아요 밥을. 네, 그래서 어떻게 한쪽으로 안 쳐요 이렇게. 네네. 저 따로 푸거든요. 그래서 식당 뭐 이제 어찌 굶을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부서장들 어떻게 줘요? 쌀 줄 때 딱 식기로 손으로 딱 퍼가지고 식기 딱 퍼서 딱 밀고서 네. 이렇게 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한 식기당 3명분 나와야 되잖아요. 네. 3인분. 네. 안 나오니까 저도 식당을 엄청 많이 썼는데 네. 열흘을 제가 조금 좀 즐겨요. 네. 좀 잘하지는 못해도 좀 즐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때 밥을 못 먹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식기 있죠. 네. 식기를 밥 할 때 딱 얹혀 넣는 거예요. 얹혀 넣으면 이제 밥이 막 끓으면서 네. 이제 그 미운 것도 저거 있죠. 전분. 네. 전분이 그 식기에 다 들어가요. 그러면 사실상 그 전분이 영양 칼로리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죠. 그걸 식히잖아요. 그러면 뚝땡이 같이 돼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쌀을 씻거나 옥수수를 씻으면 가루물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그렇죠. 같이 이제 식기에다 딱 넣으면 뚝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끼리 떼는 적도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너무 힘들었어 가지고 오히려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저희 부대 바로 옆에 이렇게 지방구 분대가 있었는데 경보여단이었어요. 네. 근데 걔네들은 흰쌀을 경보여단인데 구경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자처럼 뭐 7대 3 옥수수 7에 뭐 그렇죠. 쌀이 3인데 네. 뭐 거기에서 뭐 떼고 하면 거의 사실상 옥수수만 먹는 거예요. 네, 병사들은. 맞아요. 그런데 그 옥수수밥 먹는 것이 오히려 부러울 정도였어요. 어떤 때는. 왜냐하면 양이 그래도 좀 많이 준다고 그러니까. 배불리는 먹으니까. 배불릴 정도는 안 와도 저희보다는 많을 양이 테니까. 많으니까 예.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물론 그 지방에 있는 기간이 계속 그렇게 살진 않았지만 그렇게 살았던 기간이 한 1년 정도 됐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뭐 사실상 거의 그렇게 살았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가을이면 사방에 먹을 게 많잖아요. 네네. 그때는 밥을 더 적게 줘요. 예. 왜요? 나가서 먹으라고. 가을철 나가서 먹으라고? 그러니까 나가서 어디 가서 인민들 속으로 들어가야죠. 예. 그래서 대중성으로 도둑질해서 들어가나? 도둑질하러. 근데 실제 가을에는 그렇게 밥을 적게 줘도 괜찮아요. 어차피 저희는 목장 경비중대고 그리고 또 뭐 보초도 서면서 그러니까 자기 밭의 거는 안 도둑질해요. 네. 그러니까 남의 밭의 거를 다 서로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계속 보니까 가을철에는 솔직히 괜찮죠. 뭐 먹고는 살만한데 밥을 더 안 주는 거예요. 가을철에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평양시에서도 도둑질이 그렇게 가능해요? 그게 제가 말했잖아요. 평양시가 아니라 지방에 지방으로 내려가니까. 얘기죠? 예. 그러니까 평양시는 그렇게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평양시 구분되기 때문에 굉장히 균열이 강해요. 균열이 강하고 뭐 예를 들면 뭐 그쪽식으로 표현을 하면 인민들의 뭐 생명재산을 뭐 침해를 한다거나 이렇게 걸리면 문제가 좀 심하게 크게 번지거든요. 평양시이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완전 그냥 또 재미난 데서 범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게 뭐 지방으로 평양 사람들이 그 그렇죠. 교통도 안 좋으니까 검열을
자주 내려오지도 못할 뿐더러 한번 내려 1년에 한 번 정도나 한 번 내려오면 그 사람들한테 또 모아놓은 돈이 많잖아요. 네. 고기도 있고 그 사람들한테 엄청 만땅으로 막 담배도 비싼 거 사다 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근데 검열 이런 거 없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끝내 문제가 터졌죠. 아, 어떤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부업 중대다 보니까 지방 평양의 사람들이 평양에 구분돼 있는 여단이나 연대 지부에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굉장히 잘 먹고 굉장히 몸집도 좋고 정말 좋은 줄 알았는데 거기서 허약이 걸려서 막 30명이 70명 중대 30명이 허약이 걸려서 막 연대군이 이송이 되고 하니까 네, 거기서 터졌네.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일이냐? 너네 목장 경비 중대라고 해서 우리 쌀도 떼지 않고 그대로 다 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목장에서 고기도 계속 주고 이게 무슨 일이냐? 난리가 난 거죠. 그래 여단 보위부에서 검열이 내려온 거죠. 이제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뭔가 안 되면 보위부가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보위부하고 당검열이 내려온 거죠. 그래서 보위부 보위지도원에서 연대 보위지도원도 아니고 여단 보위지도원들이 내려와서 검열이 내려왔죠. 내려오니까 또 검열 내려올 때는 잘 주잖아요, 밥을. 북한은 그렇단 말이에요. 중대장이 또 근데, 그냥 하나도 안 떼먹지 또 사관장이랑. 네. 그리고 또 검열 내려온다고 하면 또 중대장이나 중대장이 또 내래 압력을 넣어요. 소대장들에서 말 똑바로 해, 막 이런 거.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어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여해를 또 북한 보위부가 놀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걔네들 보위부 스파이 다 있는데. 네. 중대마다 네. 보위부 스파이 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정치부 스파이 다 있고. 네. 제가 그렇죠. 저도 그런 걸 해봐서 알거든요. 바늘 떨어진 소리까지 다 듣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검열이 해가지고 뭐 여해도 하고 그래서 뭐든지 목을 하나 날려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중대장이 제대됐죠. 제대된 거로 끝났나요? 네, 그러니까 원래 감옥으로 갔어야 됐었거든요. 감옥으로 가야 되는데 중대장이 뭐 결혼도 했고 뭐 애도 있고 뭐 아무튼 조금 좀 정상 참작을 봐준 거죠. 그리고 얘도 대단한 게 그러다 보니까 모아놓은 돈이 꽤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 또 열심히 로비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대되는 거로 이렇게 사방에 또 돈을 밀어넣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후에 그렇게 되고 저희 중대가 교방을 해서 평양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너희 중대를 여기다 놔뒀다가는 큰일 나. 아, 큰일 난다. 네, 그래서 다른 중대랑 그러니까 북한식으로 표현을 하면 아버지를 잘 만나야 되는데 맞아. 그러니까 아버지를 잘못 만나가지고 아버지를 정말 나쁜 놈을 만나가지고 온 중대 그 뭐 성원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했죠. 누구마다는 네. 견인기가 똑똑치 못하면 어디로 간다고. 네, 그렇죠.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네. 수뇌부를 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네. 그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북한 주민들이 지금 못 살고 있는 게 그 수뇌부라고 하는 그 김부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약간 김정은이나 뭐 김씨 부자가 그 나라를 그렇게 만든 거 당연히 맞죠. 저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북한이라는 나라를 지금 김정은이가 참 뭐 나쁜 놈이고 뭐 어쩌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일성이가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그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날 때부터 악마로 태어났다고 보지는 않아요. 곧 이야기는 김일성이 왜 나쁜지 네. 그냥 뒤에 하기로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상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